네, 13주차 여러분 수업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 수업 내용 외에 여러분들의 요청사항을 들어본 내용이었습니다. 13주차 이번 주에는 작업 프로세스에 대한 기말 과제죠. 그렇죠? 기말 과제에 대한 작업 프로세스들을 좀 상세하게 영상으로 추가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요. 24주차에는 여러분들이 거의 실제 작업들을 마감하는 단계가 될 거기 때문에 렌더 후에 동영상 제작 관련인데요. 이 부분 아마 실제 합성에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단순히 합성 이후의 동영상은 실제 코덱만 설정하면 되거든요. 코덱에 관한 부분인지 합성에 관한 부분인지 합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주차 여러분 작업들 가지고 점검하는 시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업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하는 과제를 제가 중간 이후에 냈었습니다. 그렇죠? PF 트랙 시작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촬영하는 것들을 핸드헬드를 찍을 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같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촬영했던 것들을 가지고 수업 때 한번 점검한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연출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잘 됐지만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좀 조급하게 좀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이라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가능은 빠뜨리지 않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들을 이제 하실 텐데요. 어, 촬영을 하시면, 그죠? 촬영한 것을 가지고, 촬영이 후티지라고 하죠. 촬영본을, 어, PF 트랙하고 애프터 팩트 둘 중에 하나 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것 중에. 예. 저는 PF 트랙을 권장을 하지만, 쓰는 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트래킹을 할 겁니다. 일반적인 트래킹을 하는데 트래킹할 때 여러 가지 방식 트래킹이 있지만 우리는 주로 지금 카메라 트래킹을 할 거라는 거죠. 화면 합성을 위한 카메라 트래킹 할 거고요. PF 트랙에서 우리가 한번 수업을 진행해 왔던 거를 되돌아보면 카메라 트래킹을 위해서는 오토 트래킹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 트래킹을 하죠. 이 과정에서 예, 여러분 패치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 이 트래킹 됐던 것들을 가지고 카메라 솔빙을 하죠. 예, 카메라 솔빙을 하면 마치 3D에서 보는 것 같이 예, 이렇게 그리드가 쭉 나오죠. 입체 그리드가 나옵니다. 퍼스펙티브가 나옵니다. 이때 정확함이 떨어지게 돼 있죠. 3D PF 트랙에서 예, 호라이즌틀로 양쪽으로 투 뷰로 보면 예, 여기는 2D 트래킹 장면이고 여기는 3D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카메라도 나오고 예, 밑에 그리드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실제 촬영한 공간과 매칭 되어 있는지를 같이 확인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그 과정을 이제 오리엔트 씬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정확히 맞춰주는 작업을 합니다. 오리엔트 씬을 맞추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PF 트랙에서 첫 번에 했던 것들은 그냥 예, 불러서 이 카메라 전체의 방향들을 예, 좌우, 앞뒤로 회전시키면서 맞춰봤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최근에는 했던 거는 그런 거였었죠. 예, 그 X축이죠. 축을 X축으로 또는 예, Y축으로 맞춰서 퍼스펙티브 값들을 조절해서 해주는 작업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높이 값, 바닥, 그리드 바닥으로부터 카메라의 높이 값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도 같이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증 방법을 통해서 카메라의 위치, 그리고 이 방향 이런 것들을 최대한 촬영 현장 때 근접하도록 최대한 근접시켜 버리는 작업, 근접시키는 작업이 오리엔트 씬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얼만큼 정밀도를 높이느냐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 빠뜨리는 카메라 솔빙 하기 전에 그렇죠? 트래킹하고 그냥 막 하면 된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트래커들 있죠. 이 피처들을 삭제하고 얼마큼 유효한 애들을 주로 쓸 건가에 대한 확률적인 확률적인 가능성을 여기서 높여놓고 해야지 카메라 값이 그나마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리엔트 씬을 해도 좀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카메라 솔빙을 하고 하면 오리엔트 씬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트래킹부터 확률이 높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다시 잘 살려서 써야 된다. 확률이 떨어진 애들은 과감하게 지우거나 또는 트리밍 하시는 것 제가 했었죠. 트리밍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률을 반드시 높여야 된다. 그래서 언패럴렐 영역들 그런 트래커들은 삭제해 주는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전체 확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백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오리엔트 씬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맞추는 작업을 하고요. 이게 잘 맞춰지면 첫 시간에 했던 겁니다. PFT 첫 시간에 우리 머시룸 같은 거나 또는 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불러다가 매칭했었던 거 있죠? 예. 그래서 테스트 오브젝트 오리엔트 씬을 같이 하죠. 테스트 오브젝트 그래서 배치해서 플레이 해봤을 때 하나처럼 원래 촬영된 것과 하나처럼 느껴지게 되면 밀리거나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촬영했을 때 밀리거나 미끄러지거나 공중에 약간 부양되어 있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안착이 확실히 돼 있고 그 안에 하나처럼 느껴지게끔 플레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확실히 되고 컨펌이 되면 스스로 컨펌이 되면 3D 파일로 익스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익스포트를 이제 하시게 되면 6기 단계까지가 1단계가 되겠습니다. 트래킹 해주는. 그래서 3D로 오게 되면 이 단계가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에서 좀 많이 못한 거예요. 실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는 전체 학기 중에서 반 정도로 우리 그림자, 라이팅 이런 거 쭉 했었잖아요. 아놀드 중심으로 아놀드 앤드류 중심으로 했는데요. 이걸 했지만 실제 이런 실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재현하고 구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론적인 부분들을 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할 수는 있지만 하다 보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3D 앱에서 이제 수업에서는 주로 마야를 사용합니다. 파일을 열어서 익스포트된 파일을 여는 거죠. 그리고 이 트래커라고 하면 오토 피처 실제 이 트래킹된 각 점들이 다 들어오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업로드 해드린 샘플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인터넷에서 프리로 쓸 수 있는 각종 토이 같은 느낌이나 또는 자동차 또는 간단한 캐릭터 같은 것들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3D 데이터를 배치할 위치를 보는 거죠. 어느 트래커 위치에다 중심을 둘 건가. 그리고 실제 이미지에 비춰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위치에 놓겠다라는 걸 정하고 그 데이터를 임포트로 불러와서 이 익스포트된 씬 파일 자체는 여기서 그냥 오픈입니다. 여기서는 오픈을 하고요. 이거 파일 자체는 오픈하지만 제가 따로 드린 거 또는 프리 인터넷 데이터들이 있죠. 3D 데이터 여러분들 구하는 것들은 이건 이 씬 안에서 얘를 임포트 해야 되는 거죠. 얘를 임포트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배치를 할 때 원하는 위치에 이동도 하고 로테이트도 하고 스케일 정도 해서 적정하게 잘 어울리도록 배치를 하신 거죠. 배치를 하신 다음에 플레이를 해 보셔야 돼요. 플레이를 했을 때 아까
트래킹할 때 테스트 오브젝트와 마찬가지로 그런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안착된 느낌, 떠 있거나 밀리는 느낌 없이 안착된 느낌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될 때까지 가능한 최대한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해도 안 된다 하면 사실은 이 단계에서 문제가 사실은 발생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배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간단한 애니메이션 시킬 수도 있겠죠. 살짝 움직이게. 애니메이션 정도를 좀 조절을 하시고요. 아주 가볍게 움직이실 수 있으면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움직여서 어색하면 우리 안 움직이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배치가 되면 이제 실제 조명을 넣어야겠죠. 지금 여기서 익스포트된 이 상태에서는 조명은 없어요. 카메라에 애니메이션 값만 있고 오토 피처, 유저 피처에 이 트래커 위시들만 있을 뿐이지. 거기서 플러스해서 지금 외부 데이터를 가져온 거죠. 합성할 용도에. 그 때문에 조명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촬영할 당시에 조명 값에 가깝게. 그래서 촬영 노트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내가 있던 곳에서 지금 몇 시 방향에 해가 들고 어떻게 돼 있고 2차 조명, 인공 조명은 어떻고 물론 촬영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노트를 하면 더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에이서 라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 예전에 배웠지만 그렇죠? 다이렉트 라이트가 있고요. 그렇죠? 인다이렉트 라이트가 있죠. 인다이렉트 라이트는 거의 필수적으로 쓰는 게 있죠. 예. 돔라이트 있죠. 돔라이트 깔아줍니다. 이게 기존의 라이트에서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앰비언트와 같은 환경 조명이다. 공간 조명이다. 이제 돔라이트 쓰는데 이 값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적당히 낮춰서 쓰셔야 됩니다. 촬영 현장에서의 최소 밝기 값 정도로 얘를 잡아주시고 그거 외에 이제 뭐 스포트라이트나 포인트라이트나 여러분들이 실제 스탠드 라이트 같은 것들을 실내에서 설치해서 그것들을 쓴다. 그러면 얘는 스포트라이트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포인트 라이트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일반적인 태양빛이 약하게 들어오거나 뭐 직접 들어오거나 이런 빛들은 디렉셔널 라이트가 되겠죠. 디렉셔널이 선라이트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다이렉트 라이트를 어떤 걸 쓸지 그리고 인다이렉트는 뭐 돔라이트 쓰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일 테니까요. 조절해 주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정 값들을 어떻게 줄 건지 그리고 라이트 조정값 기억나시죠? 라이트 기본 커먼 값에서 인텐서티 값이 있습니다. 라이트에 이거 쓰시지 말고 이거 보통 0.1 정도로 맞춰주시고 아놀드의 익스포저 값이죠. 아놀드에서 익스포저 값을 수정해달라 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익스포저로 해달라. 그리고 보면 또 노멀이 있습니다. 노멀 값 해주는 게 있어요. 노멀라이즈는 빼달라. 빼고 설정해 주는 게 좋겠다. 수업 열심히 들으셨던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조명값 조정할 때 이런 것들 기억하셔가지고 가능한 실제 촬영 현장에 가깝게 라이트를 설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미리 말씀드렸던 거요. 애니메이션 정도를 정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요겁니다. 이 샘플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떻게 움직이게 되든 간에 이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가 있죠. 그래서 이기 때문에 생기는 반사 이미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내 약간 대리석 같은 공간 같은 경우에 뭔가 갖다 놓으면 약간 비칩니다. 그렇죠? 그림자도 있고 비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책상이라 하더라도 그림자는 당연히 생기고요. 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책상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책상 위에 어떤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촬영된 것들이 있냐에 따라서 좀 가까이에 모니터가 있다고 치면 모니터에 비칠 수도 있죠. 이런 것들 감안해서 추가적인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배경 오브젝트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림자 부분, 그림자가 드리워질 부분에 접한 오브젝트
이게 바닥이 가장 확률이 높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있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반사체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촬영된 곳에 있던 어떤 오브젝트가 내가 3D 오브젝트 추가로 넣었을 때 여기에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3D 오브젝트에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만들어야 돼요. 그 촬영에 찍혔던 어떤 병 모양이 있다. 이 주위로, 네, 이 주위로 자동차가 싹, 예, 미니 자동차가 싹 지나가다 멈춘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여기 비칠 거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병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자동차에 그림자가 또 바닥에 있겠죠? 그럼 바닥 오브젝트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추가적인 배경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된다. 예, 이 부분도 예, 간단한 것 같지만 의외로 센스가 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배경 오브젝트도 만들었고요. 조명도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렌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렌더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배웠던 거 있죠? 아웃에서 렌더 패스, 그놈의 렌더 패스, 렌더 셋업이 있었고요. 렌더 레이어라고 옛날 이름이, 예, 옛날 이름은 렌더 레이어라는 게 있었고 또 렌더 패스라는 게 있었죠. 예, 패스는 조명값 같은 거죠. 조명이라 명암값, 명암값 플러스 특수 패스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 AO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G 뎁스죠. 그 다음 오브젝트 ID, 예, 이런 것들 특수한 것들이 있고요. 렌더 레이어, 렌더 셋업은 뭐죠? 어떤 오브젝트를 보이게 하고 어떤 오브젝트를 안 보이게 할 건가.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특히 이거 할 때, 요거 할 때 오브젝트 선택해서 예, 쉐입 탭으로 들어가면 그 오브젝트의 렌더 스태츠 기억나시나요? 렌더 스태츠 들어가지고 프라이머리 비저빌리티 또는 리프렉션, 그림자, 캐스트 오브젝트 할 건지, 리시브 오브젝트 할 건지, 리시브 쪽에 섀도우 할 건지 이런 설정들이 있었죠. 예, 이런 거 같이 다 봐주셔야 됩니다. 수업 때 했던 거 다 들어갑니다. 이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다 들어가요. 그래서 렌더 패스 셋업을 해야 됩니다. 보통 렌더 패스를 하게 되면 여기 나오죠. 실제 렌더 할 것들이 뭐가 있냐면 맨 밑에 이제 그림자가 있고요. 그래서 섀도우 패스를 잡으셔야 됩니다. 섀도우 패스가 나오려면 바닥 오브젝트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있고, 그래야겠죠? 라이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가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림자 위에. 오브젝트 따로 렌더링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패스로 다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닥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일 수도 있는데요. 반사되는, 네, 반사 이미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 외에다 플러스로 특수 패스로 저는 개인적으로 AO를 권장합니다. AO는 쭉 항상 그냥 무조건 하시면 쓸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GDEPS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필요할 때 하세요. 가까이 있고 중간에 있고 멀리 있는 3D 오브젝트 샘플을 배치를 해서 뭔가 해야 되면 거리감을 줘야 되는 게 있다면 GDEPS 해야겠죠. 예. 그런 게 아니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AU는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플러스 원로 랜드 패스들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렌더가 나오겠죠. 시퀀스 이미지들이 쭉 분리돼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렌더가 되면 그렇죠? 에펙이나 누크 등의 편집 프로그램에서 요 렌더된 것들이죠. 제일 먼저는
촬영된 원본이죠. 후티지. 그리고 이제 렌더된 시퀀스들을 쭉 부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배치한 거죠. 맨 밑에가 뭐죠? 촬영 후티지가 맨 밑에 깔리고요. 그 위에 그림자가 깔리고요. 그 위에 오브젝트가 오고요. 그 위에 반사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4개 여기다가 한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쯤에다가 혹시 필요하면 AO 더 넣어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미니멈 4개 미니멈 4개입니다. 보통 그쵸? 촬영 원본, 그림자, 오브젝트, 네, 오브젝트의 그림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그리고 AO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뭐 반사, 그러니까 보통은 4개 정도는 있어야 될 거다. 또는 더 많으면 5개, 6개까지 레이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촬영은 레이어 모드가 당연히 노멀일 거고요. 포토샵 레이어 모드 아시죠? 그림자는 멀티플라이죠. 멀티플라이를 놓으실 때 오페시티 값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오페시티 조정을 하시는 거. 시커멓게 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절하게 하시고 좀 더 진해야 된다. 네. 완전 시커멓진 않지만 좀 더 진해야 된다. 너무 흐리게 나왔어. 그러면 레이어 하나 더 복제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T에서 레이어, 그림자 레이어 하나 더 만드셔서 멀티플라이 하나 더 두시면 돼요. 그럼 좀 진해지죠. 그렇죠? 또는 그 값을 프리컴프로에서 하나로 묶으셔도 되고. 에펙 아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레이어별로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컬러 커렉션을 해서 합성 완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 완료가 되면 맨 마지막에 다시 렌더, 그죠? make movie 하는 거죠. 최종 렌더를 합니다. 이때 코덱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코덱을 설정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통 이제 MOV로 주로 말씀드렸던 그렇죠? MOV고 코덱은 뭘로 들어가냐? H264죠. H264 코덱으로 퀄리티 100 주셔도 됩니다. 네. 화면 사이즈 좀 보시고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네. 거의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퀄리티만 좋게 그냥 두시면 돼요. 그냥 뭐 90 이상 이 정도만 두셔도 돼요. 사운드는 없겠죠. 넣으실 분은 넣으시고요.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MOV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기말 과제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너무 콕 말씀드렸나? 네. 어쨌든 대략적으로 작업 과정들을 한번 쭉 말씀을 드렸고요. 쉬운 부분이 없습니다. 쉬운 부분이 없고요. 저 같은 경우 이거를 만약에 혼자 과제를 해야 된다. 촬영을 해서 촬영한 게 있다. 그러면 아마 이 부분에서도 현실적으로 좀 에펙을 쓴다면 지금 수업용으로 제가 올려드린 에펙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보니까 코덱을 임의대로 설정하기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H264 설정이 안 되더라고요. MOV에서. 그렇죠? 아까 제가 원래 하라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MOV인데 비압축을 할 겁니다. MOV인데 비압축을 하면 데이터 정말 무겁게 나옵니다. 몇 기가 나옵니다. 짧은 시간인데도 몇 기가 나와요. 그래서 비압축으로 MOV를 만들고요. 그거를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숙제를 한다면, 과제를 해야 된다면 그럴 거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동영상 변화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카카오 인코더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인코더들이 있으면 카카오 인코더 외에 다른 걸로 불러서 비압축 불러서 H264로 만드신 겁니다. 인코딩 해가지고 인코드 설정 잡아가지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설정 다시 해가지고 MPEG-4로 다시 하시든 MOV로 만드시든 해가지고 하면 가벼우면서 품질이 거의 손상이 없는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 한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멍뚱한 거 눌렀네봐. 네. 이거 비압축으로 해서 렌더하고 인코딩 다시 잡고 하는데, 길면 2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지션이죠. 레이어 배치해서 레이어 모드 오페시티 값 수정하고 하는데, 빨리 한다기보다 천천히 한다 그러면 반나절 정도, 반나절이니까 6시간 또는 2분의 1 데이 토탈해서 한 3분의 2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루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 렌더 하는 게 나오죠. 렌더를 해 가져오니까 렌더 하는 데만은 사실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렌더 자체는. 근데 렌더 셋업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렌더하고 데이터 정리해서 옮기는데 이거야 뭐 한 뭐 2시간 남치면 2~3시간이면 충분할 거고요. 물론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라이팅 설정이나 렌더 퀄리티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2~3시간이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렌더 패스 셋업 해주고 설정 잡아준 거 있죠. 저는 이 부분이 라이트 잡고 렌더 셋업만 렌더 패스 셋업 해주는 것만 하루 반나절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서 벌써 1.5데이가 되고요. 순서 이 작업만 물론 이제 먹고 자는 거 포함해서요.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넣는다고 칩시다. 애니메이션 넣는데 이것도 반나절. 그래서 여기 그림자 반사를 위한 추가 오브젝트 만들기 이것도 반나절 걸릴 것 같습니다. 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하루 걸릴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복잡하지 않도록 정확히 맞아야 되니까 핀이 맞추게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것만 해도 벌써 1.5대 2. 여기까지가 마감까지 3일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3일이니까 조명 설정하고 배치 잡는 거죠. 근데 조명 설정하는 데서 마땅치 않은 이것도 하루 걸릴 수 있습니다. 1.5에서 원데이 여기까지 4일 걸립니다. 트래킹 제대로 하는데 하루 잡습니다. 하루 꼴딱. 딴 거 안 하고 이것만 한 5일 걸릴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더 빨리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 시간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차분히 작업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 기말고제 프로세스에 대한 대략 뭐 자세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렸고요. 이 문구는 영상 파일을 만들게 되면 요 설명문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